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아서 1명은 살해하고 또 1명은 요르단 테러범 맞교환의 수단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질 사태를 두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선문대학교 이원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IS가 납치한 2명의 일본인 인질 중 1명이 살해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금 이제 일본인 인질 사태, 이게 이제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IS 인질 테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국인에 대한 IS 인질 테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IS의 인질 테러 상황을 좀 보면, IS는 자신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미국 동맹국들 위주로 인질 납치 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IS 격퇴에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고 인도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격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 하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IS는 자신들을 격퇴에 참여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나라로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적 지원 국가든지 혹은 인도적 지원이든지 그것은 가리지 않고 IS의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IS 인질 테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S가 존재하고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를 상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런 인질 살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중동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인질 납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걱정하고 계시고, 국내에서의 테러 가능성 없을까요?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한국에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IS가 이제 이번에 일본 인질 사태를 벌인 시점 굉장히 정치적으로 절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IS의 어떤 선전전, 정치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럼 IS의 정치적 목적은 이미 많이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인질 사태를 벌인 시점이 일본 총리가 중동을 방문해서 IS 격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후에 바로 이 인질극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IS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IS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IS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IS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IS 인질극 테러, 점점 이 인질 전술에 국제사회가 맥없이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IS를 잡아내고 이렇게 공조를 통해 색출하는 것이 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공습만 가지고는 IS를 완전히 격퇴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려면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상군이 들어갈 경우에는 많은 인적 그리고 물적 희생을 감내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간을 공격했지만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꺼려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IS가 계속 세력을 확장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IS는 최종 목적이 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순리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라크는 미국의 공격 이후에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순니파가 탄압을 당하고 있고, 또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다수는 순니파지만 그 소수인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순니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에 동조하는 많은 국민들이 IS를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지 세력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터키로 갔던 김군 소식 때문에 이러한 한국 청소년이 제2, 제3의 IS 가담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요즘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이 IS의 아시아 겟도는 한국인 포섭 조직원들 꽤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아시아에서 보면 주로 이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그쪽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포섭책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보면 저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붙어 있는 이슬람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강성 부분인데, 예. 이쪽 젊은이들은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청년을 모집하기 위한 포섭책도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 한국은 한국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모집책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예. 왜냐면 사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도. 우리 지금 제외 국민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이 IS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갖고 한국 젊은이들을 포섭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문대학교 이원삼 교수였습니다.